네, 오늘은 옆에 계신 한용현 변호사님께서 최근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람찼던 사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고령의 연세가 있으신 이제 청소 노동자분께서 아파트 청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청소를 네.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청소 업무가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업무 강도가 세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좀 이제 없앤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75세라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정정하신 할머니이십니다. 이 분께서 아파트 청소 관리 용역 업체에 취직을 하셔서 이렇게 뭐 장시간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4월 초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심혈관 쪽에 약간의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활동량이 급격히 많아진다면 더욱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됐죠? 쟁점 이전에 청소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 자체는 이제 다툼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신주 청소라고 해서 신주 작업이라고 하는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제 신주 작업이라는 것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분들 아들이 유족이 유족 급여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청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너무 고령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셨다. 기왕증이라고 하죠. 그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돌아가신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자기들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원래 아프셨던 거니까 자연적으로 사망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고령이신데다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혈압, 심장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질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뭐 아예 틀린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청소 업무를 하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로냐 아니냐? 이런 문제와 청소 업무의 강도가 과연 과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급격한 어떤 작용을 했는가?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산재라는 것은 재해자를 기준으로 재해자의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업무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살펴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75세의 할머니께서 이 청소 작업을 했을 때 일반적인 20, 30대에 30대 40대, 50대 분이 했을 때의 강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제 아까 신주 작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신주 작업이 뭔가요, 일단? 아파트 계단의 맨 끝에 있는 요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금속으로 이 계단 그렇죠. 위에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루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홈 파여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홈으로 파여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이 흙이나 때가 타기 쉬운 곳이니까 이제 깨끗이 닦아줘야지만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그래서 신주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주를 깨끗이 닦아주는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고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힘든 건가? 그래서 가서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몸을 숙였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지금 숨 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네네. 뭐 비교적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75세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힘들 거냐. 그렇죠. 산재 사건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당한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75세 할머니가 이 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 거냐. 네네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예. 이걸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인과관계 있다라는 점을 받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 의료인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다행히 1심 판결은 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승소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뭐 박수 한번 쳐줘. 아니 그러면 뭐 이후에 항소를 했어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했고 아. 항소에서는 저희도 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네네네. 결국에는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그대로.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한용윤 변호사님과 함께 생생한 사건 얘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또 추가로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